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권영설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에서 만드는 비타민 제142호 2017년 3월 2일 발행된 분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주의 커버 스토리는 루터 종교개혁 500년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1517년이니까 딱 500년이 됐습니다. 딱 기념하기에 딱 좋죠.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건 우리가 그때 이제 가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중세에 면죄부도 판매하고 그랬을 때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로 이제 돌리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회개혁, 정치개혁까지 결국 불러내고 중세를 넘어 근대가 열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전체주의도 모두 루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네요. 무엇보다 근대 독일사는 루터의 세계관이 만든 역사다. 독일의 구교와 신교의 전쟁, 농민전쟁과 시민전쟁 등 모두 루터와 반루터의 싸움이었다. 비스마르크와 히틀러조차 루터를 찾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무슨 내용일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오춘호 논설위원이 정리를 했는데요. 자, 우리 루터가 신정일체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대를 만들었다. 이건 잘 아시는 사실인데 이런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터는 교황의 권력과 면죄부의 정당성을 집중 공격했다. 교회에는 공적 재산과 같은 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만이 있어야 한다는 점, 특히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부 대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재미난 게 이거예요. 루터의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루터는 원래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답니다. 읽어드리죠. 루터는 반유대주의를 적극 비판하고 가톨릭 교회의 유대인 탄압을 비난했다. 1523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유대인 때문에 죽었다는 설교자들을 비난했고 유대인이 기독교인보다 열등하다는 주장도 반대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는 가톨릭 교회가 행한 모든 죄악 가운데 반유대주의적 폭력의 배후라는 사실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하지만 루터는 죽기 전인 1543년 돌연 반유대주의로 돌아섰다. 이게 나중에 비스마르크나 히틀러에게 인용된다는 그 이유겠죠. 보세요. 그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글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불지르고 그들을 죽이고 매장하고 회당을 무너뜨리고 탈무드를 빼앗으라 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 탄압을 선동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루터의 이런 주장은 나중에 나치와 독일인의 내면에까지 파고들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자, 루터교가 재건된 것은 국가 재건에 적극 이용한 사람은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였다. 그는 1848년 독일의 혁명 이후 강한 힘을 지닌 통일 독일의 탄생을 원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를 위해서 독일이 민족적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터교의 뿌리가 깊은 독일 교회가 그런 통합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루터교는 2차 대전 패배 후에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독일인들의 신앙의 뿌리였다. 통일 독일 이전 동독에서도 루터교는 불가침이었다. 현재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도 루터교 목사의 딸이었으며 독일 대통령인 요하임 가우크도 루터교 목사 출신이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 개혁 500년을 맞이하는 올해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루터가 반유대주의를 반대하다가 오히려 반유대주의의 아주 원형이 됐다는 거. 이번 커버 스토리에 나타난 아주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비타민은 이제 신문보다는 약간 깊고 논문보다는 약간 깊이가 낮습니다. 대신에 신문보다는 훨씬 더 약간 더 느려 보이지만 논문보다는 훨씬 더 시의적이죠. 그중에 재미난 통계 중에 해외 이주민들은 세계에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을까? 해외 이주는 인도가 가장 많습니다. 인도가 지금 이 통계는 해외에서 나온 해외 도포 말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났다가 미국 가서 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해외 이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 인도입니다. 인도는 무려 1,560만 명이 나가서 삽니다. 1,560만 명이. 2등이 멕시코, 3등이 러시아, 4등이 중국이네요. 중국은 950만 명이 나가 삽니다. 그 이후로
방글라데시가 720만 명,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필리핀, 시리아, 영국, 아프가니스탄, 폴란드, 카자흐스탄, 독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15등인데 390만 명이 나가 사네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해외 이주민은 1990년 기준으로 16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23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해외 우리 동포를 700만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 숫자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상당수가 그러면 이민 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인 모양입니다. 인도가 하여간 해외 이주 인구가 가장 많다는 거, 10년간 60%나 늘었다는 거. 금주에 논문 보고서는 그 하버드대 예기현 교수라는 사람이 쓴 건데 재미난 게 이겁니다. 중국산의 수입이 늘수록 미 기업의 혁신은 줄어든다. 싸고 괜찮은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오면 미국 기업이 그만큼 새로운 R&D 투자를 하지 않거나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겠죠. 연구팀은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자 미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하면서 비용을 줄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품이 갈수록 늘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금액은 줄어들고 기술 혁신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부연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중국산의 수입이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혁신 R&D 투자를 하지 않더라 이런 겁니다. 국내 오피니언 흐름도 비타민이 항상 정리합니다. 비타민은 환경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 방송에 논문도 하는데 자, 지난주에 이슈는 막바지에 이른 특검이었죠. 특검이 2월 28일로 끝났는데 그 전에 자, 이 특검이 과연 끝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헌재는 언제 판결을 할 것인가 이런 거였죠. 자, 특검은 결국 2월 28일로 끝이 났고 헌재는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진실은 가려질 것인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해외 명칼럼은 금주의 월스트리트저널 2월 16일자에 미국 대형은행도 자기 자본의 20%는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Make big U.S. banks put 20% down just as U.S. home buyers do. 자,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미국의 자기 자본 요구 비율은 금융 위기 때보다 높긴 하지만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 수준으로는 다음 세기에 구제금융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70%나 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20%가량의 자기 자본으로 쌓아두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금주의 고전 명구는 오랜만에 유명한 사람이네요. 존 F. 케네디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헌재 재판관들, 특검에 나온 검사들, 또 국회의원들, 과연 나중에 역사가 누가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존 F. 케네디는 상원의원들 중에 미국의 상원의원 9명이었던가요? 8명인가? 그 8명입니다. 8명들이 자기 당론에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역사를 지켜낸 얘기를 합니다. 당론에, 그래서 제가 뽑은 명분이 겁니다. 당론에 맞서 소신을 지킨 의원들이 미국 상원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하는 얘기인데요. 몇 가지 읽어드리죠. 용기는 특별한 능력이나 마법이 아니다. 용기는 조만간 분출될 기회를 기다리며 우리의 모두의 가슴 속에 잠재하고 있다. 또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모든 타협을 악덕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와 입법은 유연성 없는 원칙이나 얻을 수 없는 이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강력한 적과의 싸움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어렵고도 인기 없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커버 스토리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에드먼드 G. 로스라는 분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때 당시에 당론과 반대되는 그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을 때 평소에 이랬다는 거죠. 내 무덤에 관이 활짝 열려 있더라. 난 죽을 각오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출간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제 퓰리처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존 F. 케네디가 쓴 건 아니다. 존 F. 케네디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조지 F. 케네디라고 동부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그분이 로빌에서 퓰리처상도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좀 씁쓸하게 뒤에 나오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 여기 나온 용기 있는 사람들 8분의 그 미국 상원의원들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용기 있는 판사, 용기 있는 변호사, 용기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귀감이 한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